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자, 오늘 너무 마음이 바쁜데요. 조선일보 100살 되는 날입니다. 예, 생일잔치 하러 나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미리 잔치인가요? 말씀드리지만 뭐 자기들이 잔치라고 하니까 나는 재 뿌리는 거지. 잔치에 재 뿌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많이들 같이 좀 와주셔야 될 텐데. 예,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내 조선일보사와 동화면세점 사이에 있는 그 길 어딘가에 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요. 저희가 만든 그 조선일보를 휴지로 만들어버린 그 퍼포먼스에 같이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요. 또 저희 그 조선일보 최악의 보도 10선 전시회도 하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음이 바빠서 간단하게 정리된 이야기만 해볼게요. 오늘 백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100년. 또 100년. 네. 어제 조선일보가 나름의 사과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글을 올렸잖아요. 페이크였다! 근데 오늘 당일날 신문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라는 어제는 것이죠. 아, 무릎을 꿇을 것은 추진력을 얻기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좀 이상하다 했잖아요. 예. 자, 일단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에 사설을 넣었습니다. 아주 길고 희왕창란한 진짜 일면에 이런 편집은 주로 옛날 조선일보에서 많이 했던 예. 거예요. 왜냐면 예전엔 조선일보가 예전 신문에는 사설이 일면에 있었어요. 사설 위에 이렇게 음. 보통은 사설 일면 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설에 네. 아 우리 천황님 생일 축하드려요 뭐 이런 사설을 그렇구나. 썼죠. 네. 네. 일면. 근데 오늘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 사설을 앞에다 떡 실었는데요. 사설 예, 조금 제목이 뭔지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세요. 예. 제목만 일단 기도 안 찹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3월 5일자 100주년을 맞이한 일면 맨 위에 사설을 싣고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100년 전 그 춥고 바람 불던 날처럼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날 추웠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겠네. 뭐 시를 썼어요? 뭐. 그러니까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뭐 했어? 때 너무 추웠지만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자, 이랬어요. 만약 그때 조선동아일보와 같은 한글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다.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은 그 자체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에게 등불과 같았다. 말과 글을 잃지 않는 민족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살아있는 얘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무 그다음에- 민망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어떤 권력도 언론의 비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제왕적 힘을 휘두르는 우리 대통령 권력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맞선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조선일보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세상에. 언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난 처음 아니 알았네. 저항을 멈추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멈춘 적도 없어. 틀린 말을 아니네. 그래요? 아니 저항을 했어야 멈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항을 한 적도 없으니까 저항을 멈춘 적이 없지. 그리고 민주화 깃발을 들고 탄생한 정권들도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보도에 세무조사로 보복하고 시민단체로 위장한 외곽단체. 이거 우리 말하는 거야? 예. 세상에. 세상에. 우리 민주언론 시민단체 시민연합 맞거든요. 과 시민단체인데?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자, 말씀하시는 시민단체로 거죠? 위장한 외곽단체를 동원해서 불매운동, 광고 탄압에 나섰다. 동원? 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그러면서 근래에는 권력 편에 선 다른 매체들까지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건 KBS 얘기하는 거네. 정치 상대방을 악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언론까지 적대하는 현실이다. 야 누가 누구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 진짜 어제 진짜 사과는 진짜 페이크였네. 네. 이거 뭐 하는 그리고 거야? 가짜뉴스도 얘기했어요. 최근엔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괴담과 가짜뉴스도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 아니 자기네들이 제일 위협적이야. 진짜 어디서 떼고 아니 누구 제가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보니까 김광일의 입을 거기 링크 걸어놓고 네, 있더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유튜브 콘텐츠로 예. 아주 애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기네들 말은 양극화된 진영 논리의 무한 충돌만 반복되고 타협의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이 상황에서 사실을 찾아 할 말을 하는 언론의 사명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조선일보 역시 사실보다 속보에 치중하다가 크고 작은 오보를 했다. 다시 한번 사실 추구의 언론 본령을 되새긴다. 이렇게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합시다. 짜증나. 짜증. 가서 재나 뿌리러 빨리 이게 빨리 뭐야? 마무리하고. 네, 조선일보가 1980년 8월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 대통령 선거를 4일 앞둔 그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인간 전두환이라는 3면 전체를 다 털어서 찬양. 아.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갔더니 마침 이번 주 일요일 본방송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조선일보 이주제예요. 100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미리 겁나서 또 KBS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짜증나니까. 우리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인간 전두환 기사를 상세하게 소개해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처음 알게 되는데 진짜 뭐 내용이야. 제가 읽어보시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신입니다. 신. 네, 막 무력이 없다 그래요. 신이야. 전두환이 무력이 없대. 없을 수도 있지. 전두환은 없는데 전두환 가족과 전두환의 전두환 본인은 없을 수 있어. 아니 무소유 책이라도 하나 내주시 왜? 전두환 무력이 없다는 부분에 어제 저리톡의 모든 제작진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분노래 웃지. 우리처럼 웃으지.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건데 아유. 조선일보가 가지가지. 그 자기네들 지면 서비스를 옛날 것도 다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거기서 1980년 8월 23일자 그날 기사들도 다 해놨는데 3면만 지워놨죠. 아이고. 그 인간 전두환 지면. 아유. 참. 참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자기들도 부끄러운 걸 알면서 뭐 부끄러운 자기네들이 안 해? 저항을 했다고? 그런 기사를 써놓고 저항을 했다고?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네. 네, 급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제자 일간기고스 이야기하고요. 오늘 방송 마칠게요. 사실 너무 화나는 일이 많은데 네. 좀 보도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사실 오늘은 조선일보 재뿌리는 날인데 중앙일보 앞에 가서 지금 시위해야 될 수준이에요. 진짜, 네. 중앙일보 보도 너무 나빠 지금. 중앙일보가 네. 용서가 안 돼. 중앙일보 지금 조선동화 100주년이라 우리가 조선동화에 관심 가져줘서 좀 약간 관종 그 분위기 약간 나오는 우리도 것 있다 같아요. 이러면서. 왜 우리 얘기 안 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신문이 너무 나빠졌어. 정말 나빠도 너무 어떻게 나빠요. 이렇게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오늘 너무 바쁘니까요. 오늘은 조선일보에 집중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고스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 첫 번째 거는 봉우 씨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특히 마스크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정부가 사과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네. 뭐 정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오늘부터는 거의 개인 배급 형식으로 그 수준으로 이제 마스크를 공급을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스크 대란을 틈타 가지고 TV조선이 또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보내면서 또 혼란을 가중한 건데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3월 2일 방송에서 전 의사협회장이었던 노한규 씨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데 지금 그 어디에서도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 공식적인 관리의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이 노한규 패널이 찾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인 불과 5일 전 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 판매처로 유통되는 그 물량은 특별재난지역,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급한 후에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도 마스크 50만 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식 기관 심지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불과 5일 전에 의료기관에 50만 장을 매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긴 들어본 적도 없다. 뭐 안 찾아봤으니까 들어본 적 아니 뭐 없겠죠? 그거는 팩트일 수 있어. 못 들어본 거지. 나는 못 들었네. 근데 이게 저도 헷갈렸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이럴 때는.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은 아니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던데 어떻게? 들어본 나는 적이 못 들었지. 없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나도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네. 그런 발표를 안 했다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아니 근데 발표를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난 들어본 적 없는데. 난 들어본 적 없는데. 아니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거면 찾아보셔야죠. 그러게. 그게 기본이죠. 참. 참 한심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요 바깥에 있는 제작진들이 다다다다다 쳐보고요. 찾아봐야죠. 순식간에 막 사인이 오거든요. 진행자로부터 잠깐만요. 그러면서 정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왜 안 하냐고요. TV조선 그런데 관심이 아니 없는 PD들은 도대체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작가 PD 밖에 막 한 10명씩 서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잖아. 네. 막 피드백도 하고 저 말이 맞나?
이거 해야 TV조선은 좀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해 자꾸. 네. 아니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뭐 며칠 전에 오늘 나온 것도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번에 경고받은 게 뭐예요?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못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경고받았어요. 말했다고 해서 경고받았어요. 이런 거는요 진짜 관계자 징계. 우리가 한번 심의 그 넣어볼 기준으로 거야. 하면. 제 심의 넣어볼 거예요. 방통심의 어떻게 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종편은 거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심의 불공정하다. 아무튼 뭐 이것도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 너무 네. 바빠서. 자 그리고 선거구가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부도 제발 우리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노는 것 같잖아요. 그가 바쁜데 다 다른 걸로 바빠요. 코로나19 보고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어떻게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띄웠는데 총선 보도는 안 나오고 전부 코로나19냐고요. 코로나 보도 감시연대가 됐어요. 네. 코로나19 보도 워낙 나쁘니까 괜찮아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19 보도도 아무리 우리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정제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과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코로나19 보도로 인해서 공포감이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한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참사보다는 언론의 보도 참사가 더 심각하다라는 말들도 지금 굉장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 바이러스다. 이런 말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거는 아무리 그래도 선거 시기에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 나왔으면은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월 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4.15 총선에 적용될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획정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획정안에 따르면 4곳이 늘어난 대신에 4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화성이 분구가 되고요. 경기 안산, 서울 노원은 각각 4곳, 3곳이었던 선거구가 하나씩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산간 지역의 선거구의 경우에는요. 강원도에서는 6개의 시군구가 하나씩 합쳐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전남 또한 시군구 지역구가 헤쳐 모여서 5곳의 지역구가 4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게 민감한 일이잖아요. 분발하기 마련이죠. 네. 3월 3일 날 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안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한 곳이 KBS뿐입니다. 아무 데서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게 선거구 이거 바뀌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네. 대부분의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선거구제 바뀐 게 대부분 통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됐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 옆에 있는 동네랑 통합돼 버린 거예요. 그 유권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보도를 안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KBS만 했죠?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다 지금 코로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만 네. 거의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보도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 부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이봉우 팀장이 말한 것처럼 강원도의 경우에는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8배가 넘는 면적의 한 표가 공용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면적에서 아무리 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아무리 인구 밀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구획한 게 맞냐 이거예요. 네. 그래도 인구가 적어도 이렇게 동네마다 사람이 사는데 그 지역의 민원군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아무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이제 진짜 자신들의 의사 정책이 그러니까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보도가 돼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를 MBC와 지상파가 보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특히 굉장히 아쉬운 문제다. 뭐 종편이야 그렇다 치고 네, 종편. 지상은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 기대 안 하니까. 지금 JTBC도 이제 뭐 네, 우리가 아니죠. 요즘 관심 좀, 없어. 아니, 관심 없다 그러면 너무 심한가요? 아니, 관심이 늘 있죠. 종편들한테도.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댓글 어제 못 읽었기 때문에 댓글만 좀 읽어드리고 몇 개 읽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저께 가짜뉴스 퍼뜨리는 기성 언론들 그래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언론사들 좀 모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베 거 받아쓰고. 예. 댓글 16개나 달아주셨네요. 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샤를 드골님. 이번 코로나19 전국에 잠 못 자며 열심히 일하시는 질본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 군인 여러분을 계속 탈탈 털어서 무력하게 만들고 공포 조장 위주의 개소리와 꼰대질 가짜뉴스 기사를 쓰는 기레기 언론들을 보니 이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언론들이 너무 나쁘다? 네, 그렇다고 약간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그 흑역사를 안 갱신하고 바뀌었어? 있는 네. 이게 안 바뀐 수준이고 저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언론들의 행태들 중에서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워터 6230님께서 금일 MBC 마스크 지겹게 6곡지 마스크 구매 못하는 나는 죽을 듯하네요. 시방새는 일베 지도를 또 뉴스에 이용했고 진짜 언론의 환멸이 느껴집니다. 진짜? 진짜 SBS가? 답답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 일베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일베 지도. 몰랐어요. 저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하루 종일 걱정이 많은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처박혀 있었대요. 근데 MBC를 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 뉴스를 봤는데 너무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마스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것만 있냐. 뉴스가 30분 내내 처음부터 30분 내내 이것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안 봤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같은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MBC도 좀 심각하네. 주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전체 보도를 좀 관망하면서 이 편성 특히 뉴스데스크는 저녁 종합뉴스만이라도 제대로 좀 뉴스를 분배해서 정상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 님이 어제 저희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주셨어요. 와, 어제 너무너무 날씨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추웠대요. 네.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불어서 이걸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저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희가 또. 저도 네. 어제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신청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쓴 신청하신다는 걸 봤는데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저희가 꼭 네. 죄를 뿌리겠습니다. 네. 샤크세븐님 조명이 좋아졌네요. 더 이상 좀비 모드 없겠네요. 조명이 검은 거예요. 조명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저희가 자꾸 좀비가 돼서 껐어요. 그리고 효과를 좀 적게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화거를 좀 다음 볼게요. 화 댓글을 읽어드려야 네. 될 거예요. 783화. 김야옥님 인증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제2라이브에서 봉호 팀장님이 과연 하고 아, 진짜 나오실지 너무 두고 죄송합니다. 볼게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머리띠를 근데 머리띠가 너무 끼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거 제 머리가 되게 큰데 너무 제 머리를 작게 보시고. 아니 그거는 다 한 사이즈지 머리띠를 뭐 머리가 크다고 아 진짜요? 큰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 특대 사이즈 좀 보내주세요. 너무 아파요. 한 5분만 끼고 있어도 여기가. 자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전님 아침 뉴공 때 처장님 이름표가 선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았군요. 블링블링 빛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계속 달고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지금 좀 이따가 조선일보 아, 그 갈 때 가지고 그 가지고 나와서 쓰고 있으라고. 그래야겠다. 예. 쓰고 있지는 못하고요. 쓰고 있어도 되겠다. 회원님들하고 그거 쓴 채로 사진 찍고 네. SNS에 퍼나르자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안다미로님 크크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봉우 팀장님 다음 주에라도 꼭 제이브에 끼고 나와주세요. 아 진짜 제 한번마냥. 죄송합니다. 어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시민들이야말로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것 같아요. 언론개혁 다들 힘내자고요 하셨어요. 다들 이 머리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보은 씨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표정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예. 아 그리고 박용기님께서 재밌다기보다는 좀 고민해볼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신토부리도 좋지만 한글 문서보다는 MS 워드로도 좀 문서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라고. 보고서를 네, 저희가 보고서를 한글 문서로만 작성하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MS 워드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그 MS 워드 말고 PDF로 해서 또 PDF 뷰어만 있으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요새 보시니까 이게 PDF 같은 걸로 올려드려야 핸드폰으로도 접근성이 네, 더 잘 용이한데 볼 수 있는 이게 한글 워드 같은 경우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볼 때 가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강나영님께서 인사이드 대표인가 그 사람 미래통합당으로 간 걸로 아는데요. 인사이트 기사 가짜뉴스나 외국 기사 자주 뜨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인사이트 때문에 가짜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다른 김야옥님도 인사이트 너무 심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 분이 이 인터넷 언론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싹 훑어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팟빵도 한번 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팟빵 댓글을 보니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오마이에서 기사 올렸는데 대구시장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오마이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은 내일 날씨가 오전에 춥다는데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후원자가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에 아주 조금 후원 금액을 올렸어요. 아이고,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월급쟁이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형편이 들쑥날쑥하지는 아이고. 않으니까요. 죄송합니다. 503이 결국 총선에 관여를 하네요. 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밑을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 다 찍어놓은 것을. 네. 뉴스 보기 싫다. 탈곡기를 계속 들어서 그런가? 전신문과 종편의 그지 같은 뉴스에도 좀 무덤덤해진다는 좋지 않은 증상이 생겼어요. 뭘 들어도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역시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도 화는 납니다. 그리고 이 키스님은 안철수의 행동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건 나쁘니까 나도 이거 참-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거를 그- 뭐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쨌든 의료 봉사 자체는 뭐 좋은 좋은 일이니까. 행동이죠. 뭐 순수까지 뭘 바랍니까? 그 그 의도 사람한테. 아니 저는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래도 그런 행동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저도 그럼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 머리띠 넘나 귀여워요라고 하셨고요. 미련 곰태님도 제가 그 캡처 하셨어요. 제가 달고 나간 60 사진 캡처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는 돌아오니까요. 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이건 다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땡땡땡은 누구일지는 어제 방송 들어보면 다들 맞출 거 있다. 이게 다 땡땡땡 때문이다? 뭐였지, 라고. 이게?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NG를 안 보셨군요. 아, 까먹었다. NG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어제 방송에 NG는 봤는데 그 머리띠 꽉 껴요 막 이런 거 너무 웃기더라. 진짜 아팠어요. 근데 진짜 아파. 그거 보니까 너무 웃겨. 내가 같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보시 진짜 애쓰셨습니다.